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푸푸바자 시리즈 나만의 가면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원시미술 수업인데 그럼 선생님이랑 함께 원시미술 수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느 그림이 원시시대 사람 그림일까요? 이 그림, 하얀색 배경의 그림. 왼쪽이요. 비슷하게 생각한, 둘 다 원시시대 사람 그림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저쪽 친구는 왼쪽이라고 해줬네요. 왼쪽이면 어디지? 선생님이 지금 거울 이게 헷갈리네? 이건가? 네. 아, 땡.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그림을 원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허접해요. 와, 너무 못 그렸다. 너무 허접했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너무 허접하고 못 그리는 그림을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원시적이다라는 말을 아까 친구들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좀 허접하고 못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미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선생님은 이 원시미술 여러분들한테 수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시적이다라는 말이 미개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그런 작품과 뭔가 재료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지혜롭다.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그림 한번 봐볼까요? 아까 소, 원시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그 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카소 화가 작가의 작품이에요. 우리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수업 했었죠. 그때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수업이랑 뭔가 느낌이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한 선으로 그렸었는데 피카소도 처음에 소에서 점점 단순화시키면서 소의 형태만 나타내는데 한 선으로만 원 라인 드로잉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원 라인으로만 이렇게 소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선사시대 사람 그림이에요. 근데 진짜 잘 그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선생님이 안 보고 물소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잘 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것처럼 피카소나 모딜리아니 같이 여러분들이 들어본 유명한 작가들은 원시미술을 지혜로운 미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원시미술의 가장 순수한 미술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원시시대에는 재료도 없고 뭔가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가 착하 진짜 뭐 집도 웅망에서 살고 뭐 돌로 도구 만들고 이런 시대에 미술을 가장 순수한 미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환경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미술사에서는 나이브 아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순수한 미술, 원시 미술을 지향했던 작가 피카소나 모딜리아니 여러 작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트 비리의 장디 뷔페 작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전에 미술사에서 피카소나 모딜리아니 같이 원시미술을 지향했던 작가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짠! 원시미술을 지향했던 작가들.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는 네 작가를 살펴볼 텐데 우선 처음으로 파블로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는 지금 이 아래에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피카소 하면은 막 얼굴이 막 뒤틀린 입체주의를 나 좀 그림 좀 그려봤다 하는 친구들은 피카소는 얼굴 뒤틀린 그 그림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카소가 그런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드로잉도 있고 조각도 했어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수업할 때 여러분들 막 한 선으로 종이를 보지 않고 수업했을 때 그렸던 그 그림과 유사한 드로잉을 피카소가 그린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피카소는 아프리카 조각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그걸 보고 고대 가면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조각을 하기도 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봤던 아비뇽의 처녀들 같이 얼굴이 뒤틀리고 몸이 뒤틀린 그런 그림, 회화 작업까지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딜리아니 작가 이름을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텐데 모딜리아니의 그 회화 작품의 특징은 이렇게 길쭉한 얼굴에 아몬드 눈 같이 생긴 눈 그리고 길쭉한 코 이런 게 모딜리아니 작품의 특징인데 모딜리아니 또한 아프리카의 민속 탈을 연상시키는 이 조각가 인물. 이거는 실제 아프리카 에콰도르 기니아의 탈이고 이거는 모딜리아니가 아프리카 민속 탈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여성 주상. 이거는 실제 아프리카 민속 탈 그리고 이거는 모딜리아니 회화 작품. 이걸 봐도 모딜리아니가 얼마나 아프리카 가면과 아프리카 조각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이건 사담인데 실제로 모딜리아니 왜 이런 작품을 했냐면 본인이 이제 취미로 민속학 뮤지엄을 갔대요. 근데 민속학 박물관에서 이국적인 이런 아프리카 민속품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실제 본인의 회화 작품과 조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브랑쿠시.
작가인데, 브랑쿠시는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브랑쿠시 같은 이게 브랑쿠시 작품이고, 뭐 같아요? 뭐를 나타냈을까요? 선생님도 처음에 사실 작품 제목 보기 전에 좀 유추하기 힘들었어. 새인가? 사람? 안고 있는 거? 맞았어요. 안고 있는 사람, 입맞춤이라는 조각 작품입니다. 근데 이 브랑크시 작가도 뭐 입맞춤이나 머리나 새나 물고기 이런 그 조각을 만들 때 루마니아 민속 장식과 아프리카 부족의 조각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조각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인터넷에 치면은 브랑크시 작품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장디 뷔페를 볼 건데, 장디 뷔페는 프랑스 출신 작가이고 자유로운 형태와 자연적인 재료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래요. 왜 이런 그림을 작가는 그렸을까? 그 작가가 한 말인데요. 쇠똥을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사하라 지역에서 아랍인들은 뭔가 집합해야 할 것이 있거나 메워야 할 구멍이 있을 경우 염소 똥에 모래를 섞어 주물러 만든 반죽을 사용했다. 그것이 나를 크게 감동시키는 재료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 그림에 모래나 쇠똥 같은 것을 사용했는데, 이 그림은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장디 뷔페의 작품이에요. 사실 유추하기가 힘들 거예요. 선생님도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모래를 이용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요. 지금 이거는 다른 현대 작가들 작품인데, 이 작품은 한국 작가예요. 한국 작가인데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 검은색, 숯을 이용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이구나. 왼쪽에 있는 이 작품은 버려진 나무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외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이 작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죽은 나비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만다라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것처럼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작품을 한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또다시 장디 뷔페의 작품인데, 여기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을까? 막 낙서를 해놓은 것 같죠? 몇 명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16명이요. 16명이에요, 15명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막 세주고 있는데, 찾아보는 여러분들 원리를 찾아서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기 안에 사람들이 막 숨어져 있어요. 장디 뷔페는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의 순수성, 내가 뭔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들도 많이 그렸고, 이것도 장디 뷔페 작품이에요. 낙서한 거죠. 이처럼 장디 뷔페는 날것의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 브리라는 장르를 만들었어요. 아트 브리는 실제로 장애인,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병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장르가 된 이유는 내가 제대로 된 미술 공부를 하지 않고도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나의 장르로도 될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의 어떤 순수성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냥 순수한 조형 예술, 그림은 이렇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아트비리라는 장르고, 그것을 만든 선구자, 첫 번째로 만든 사람이 이 장디 뷔페예요. 보면은 여러분도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장디 뷔페는 이렇게 드로잉도 했지만 쿠쿠바자 시리즈라고 실제로 사람들이 입은 작품도 있어요. 패션쇼에서 했던 작품이고, 이건 장디 뷔페 작가인데 가면을 만들기도 했어요. 장디 뷔페는 이처럼 그림, 조각, 연극, 춤, 음악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예술 작품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우리 이거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어떤 작품을 했는지. 아이처럼 막 무의식적으로 종이를 보지 않고 낙서한 선을 오리고 붙이고 세워서 이런 건축 조형물을 뒤에 배경을 만들기도 하고, 움직이는 로봇같이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죠. 얘는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오늘 이 영상에 나온 것 같은 옷을 다 만들어 볼 순 없고, 가면을, 이 장디 뷔페 이 쿠쿠바자 시리즈의 가면을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가면을 실제로 만들어 볼 거고, 준비물은 집에 선생님은 이 종이봉투를 갖고 왔는데 집에 이런 종이봉투가 없으면 글씨가 있는 봉투도 상관없어요. 이런 봉투랑 매직, 검은색 매직, 빨간색, 파란색 색은 상관없어요. 근데 두꺼운 매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 그리고 가위, 양면 테이프나 풀 필요하고, 종이 크기도 상관없습니다. 얘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가면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펜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그림을 두껍게 그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양면 테이프나 풀이 필요한 이유는 붙이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만들어서 실제로 가면을 써보고 사진을 찍는 그런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면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선은 종이. 선생님은 종이 아무거나 상관없고, 종이에 첫 번째 단계. 우리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했듯이 종이를 보지 않고 선을 자유롭게 그려줍니다. 뭔가 어린아이가 낙서를 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막 또 선을 잘 그리려고 하니까, 어디가 종이지? 대충 그렸다 싶으면은 눈을 떠주세요. 뜨고, 내가 그린 이 그림에,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패턴을 그려줄 거예요. 이런 선도 그려보고, 색칠도 해보고, 아무거나 그려도 상관없어요. 장기비표처럼 낙서하듯이 어린아이가 됐던 것처럼. 또 뭘 해볼까? 언제까지 그려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면 돼요. 하고 싶을 때까지 패턴과 색을 채워서. 처음에 내가 그렸던 선이 뭐 사라져도 뭐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이 정도 다 그렸다고 싶으면 이제 가위로 오릴 건데 선대로 안 잘라줘도 돼요. 선대로 잘라줄 필요 없이 이 선 그대로 처음 그렸던 선대로 자르지 않고 내 맘대로 그냥 자르는 거는 내 맘대로 잘라줘도 돼요. 쓰고 싶은 조각만 쓰고 버리고 싶은 거는 버려도 되고. 선생님은 이 정도로 조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종이봉투에 가면을 만들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손잡이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잘라줄까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만 잘라주면 돼요.
손 조심하고요. 자,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잘 들어가요. 이제 가면을 꾸며줄 건데, 선생님은 지금 풀이 없고 양면 테이프밖에 없어서 이 가면으로 눈코입 만들어줘도 되고 눈코입 상관없이 내가 그냥 마스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를 가릴 무언가. 선생님도 해볼게요. 같이 먼저 해보고 여러분도 해봅시다. 뭘 해볼까? 좀 성격 급한 친구들은 풀이 낫겠다. 이게 잘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양면 테이프. 선생님 이제 그만할래요. 아, 이거 그리고 굳이 다 안 붙여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그만 붙여도 되니까 선생님이 한 걸 볼까요?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굳이 그리고 종이봉투 이 안에서만 안 해도 돼요. 막 이 위에 붙여도 되고 선생님도 지금 이 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막 이 위에다가 다 붙였어요. 뒤에다 붙여도 되고. 짠! 여러분들이 가면을 그린 다음에 가면을 쓰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되고, 오늘은 요 가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면을 쓴 모습을 출석 인정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면을 만들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우리가 같이 가면을 만들었으면 단체 사진도 찍고 패션쇼도 해보는 건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 집에서 가족들이랑 이 가면 만들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건강 잘 챙기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